오래전 온갖 종류의 괴물들이 지구를 침략했고 그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93년에 일어났고 괴물들은 인류를 공격하여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범죄율 증가로 지구는 일반 시민들이 살기 거의 불가능해졌고 2095년에는 침략하는 괴물들로 인해 세계는 더 많은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과 정부기관 및 가옥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모든 인류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 최초의 영웅이 나타나 지구를 공포에 떨게 하던 엄청난 수의 괴물들을 학살했습니다. 괴물 중에는 외계 생명체도 있었고 영웅은 그들과 싸워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영웅 제로가 모든 괴물의 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괴수들의 왕은 덩치가 매우 크고 고질라와 똑같이 생겼지만 제로에게 쉽게 죽임을 당해 결과적으로 지구상의 괴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후 제로는 수많은 범죄자, 악당들을 물리치고 더 많은 괴수들을 죽였고 이로 인해 그의 시대의 영웅들이 창궐하는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멸종 직전에 놓였을 때 제로가 인류를 도와준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의 행동 덕분에 210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했습니다. 2100년에는 제로 덕분에 지구의 평화가 지속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22세기에 갑자기 사라지었습니다. 현실에서 시민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구에서의 제로의 역사 하이라이트를 시청합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영웅 제로를 우상화합니다. 도시의 군중 속에서 린지에라는 남자가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그 쇼를 무시합니다. 린제는 몇 년 전에 사라진 영웅 제로였고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를 보면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거야. 다음으로 군중의 소리가 린제가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들리고 무대에서 뮤지컬 밴드가 공연을 시작해. 알고 보니 뮤지컬 밴드 멤버들은 독특한 기술과 힘을 가진 영웅들이었어. 군중 속 한 남자가 총을 꺼내 그들을 겨냥해. 총소리에 모든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뮤지컬 밴드 멤버 한 명이 총알을 피해. 곧 뮤지컬 밴드와 총을 든 남자, 블랙핸드 경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몇 분 후 뮤지컬 밴드는 블랙핸드 경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해. 알고 보니 그 싸움은 모두 뮤지컬 밴드 멤버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받기 위해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핸드 경은 화가 나서 밴드에게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밴드 멤버들은 이제 놀라워하며 블랙핸드 경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합니다. 이때 린제는 전투를 지켜보고 밴드 멤버인 존 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블랙핸드 경과 싸우기 위해 나섭니다. 블랙핸드 경은 린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패배하면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한편 존 첸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린제가 블랙핸드를 쓰러뜨린 방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몇 시간 후 도시의 3위 영웅인 레이디 윈터가 전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블랙핸드 경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때려눕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존 첸은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조수, 린예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린예는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린예는 집으로 향하고 그의 여동생은 취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를 닥달합니다. 과거 인류 멸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던 세계적인 영웅 린예가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직업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웃기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이후 존 첸은 린예의 집을 찾아가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린예의 여동생은 매일같이 취업하라고 잔소리하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존 첸은 린예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영웅협회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존 첸은 린예의 등록을 위해 영웅본부로 향합니다. 본부에서 린예는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를 버텨내야 영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방에서 매우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있고 린예는 존 첸과 여성 직원과 함께 들어갑니다. 잠시 후 린예의 상대인 아담 씨는 린예와 싸울 준비를 하며 린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조롱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린예는 아담 씨의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아담은 린예가 그런 싸움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 못했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린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됩니다. 머리에 심한 타격을 입은 것이죠. 그 싸움의 결과에 여성 직원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아담 씨를 이긴 신입 영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린예는 영웅으로 등록되기 위해 필기시험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얼마 후 아담은 눈을 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의 옆에는 즉 레이디 윈터가 앉아 싸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린예가 매우 강하다고 말하며 그의 힘을 A랭크 영웅에 비합니다. 아담은 린예가 얼굴에 날린 공격 때문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덩은 아담에게 린예의 필기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그는 린예가 과거의 영웅이었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린예는 자신의 필기시험 결과를 보고 존체는 그의 점수를 조롱합니다. 한편 덩은 멀리서 린예를 바라보고 이제 그에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존첸이 린예를 놀리자 린예는 거의 화가 난 채로 자리를 떠나고 존첸은 그를 따라가 그의 화를 풀어주려 한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어떤 남자들이 어린 소년인 옌칭을 놀리는 것을 본다. 남자들이 소년을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상황이 험악해진다. 존첸과 린예는 누가 먼저 주먹을 날릴지 지켜보며 거리를 두고 있다. 그 후 남자들 중 한 명이 히어로 제로를 조롱하고 이것이 린예를 화나게 한다. 한 남자가 어린 소년을 바닥에 던지자 린예가 마침 그를 잡는다. 하지만 남자들이 히어로 제로를 모욕했기 때문에 제로의 열렬한 팬인 존체는 그 남자들을 공격하려다가 거의 맞을 뻔한다. 린예가 마침 존첸에게 닥칠 공격을 막아주어 다행히도 그는 양측 사이에 끼어들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 다음으로 남자들은 자신들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밝히고 린예와 존첸에게 회방 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린예가 전투를 준비하려는 순간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나 그들을 방해합니다. 이 영웅의 등장에 골든 트라이앵글 조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결과적으로 얀칭, 존첸, 그리고 린예는 예상치 못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영웅은 린예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을 서틴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서틴은 엄청나게 강력한 영웅이며 그의 힘과 기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 후 린예는 서틴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와 같은 변태 비디오 게임을 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린예는 서틴에게 존첸과 함께 팀을 이루자고 요청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곧 존첸은 13호를 인정하고 13호는 존첸과 린예에게 팀에 합류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알고 보니 13호는 몇 년 동안 혼자였고 팀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13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즉 불운을 새로운 팀원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과 전투를 벌이는 적들은 불운에 직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존첸을 두렵게 하는데 그는 심스왕 3호와 싸우는 불운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3호는 자신이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고 자신은 살아남았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똑같은 경향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13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재앙을 일으키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운이 좋게 살아남습니다. 서틴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자 린예와 일행은 서틴을 더욱 두려워하며 천천히 뒷걸음질 친다. 그러자 서틴은 자신도 행운을 얻는다며 과거의 히어로 제로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위로한다. 이 말에 린예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서틴은 히어로 제로에게 영감을 받아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다. 그러던 중 서틴은 건물의 주요 기둥을 때려 건물이 붕괴된다. 그 층이 무너지기 전에 린예는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큰 바위로부터 어린 소녀를 구해낸다. 또한 건물 안의 다른 시민들은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 출구를 향해 이동하고 린예는 그들의 대피를 돕는다. 병원에서 옌칭, 일명 스펙스는 앞서 발생한 사건의 여파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는다. 서틴은 이 시점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팀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린예는 그를 설득하여 남게 한다. 존 역시 13호의 능력이 탐탁지 않지만 일단은 따르기로 합니다.
존과 함께 햇볕 아래 앉아 다리를 쭉 뻗었고 술과 간식을 즐깁니다. 한편 스펙스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 중이고 린예는 빨리 끝내라고 재촉합니다. 알고 보니 린예와 그의 팀은 몇 주 동안 특정 범죄 조직을 추적해왔고 그들을 소탕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범죄자들이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에 생화학 무기가 정장 남자들에게 팔리고 판매자들은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생화학 무기를 작동시킵니다. 그러자 생화학 무기는 하수액을 흡수한 후 살아 움직이며 거대한 괴물이 됩니다. 정장 남자들은 만족하지만 린예가 팀과 함께 들이닥치자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석자는 린예, 스펙스, 그리고 십사과 존첸입니다. 곧 구매자는 부하들에게 린예 팀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총알이 스펙스에게 쏟아지지만 그는 순간 이동 능력으로 적의 무기를 훔쳐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13은 괴물을 자극하지만 크기 때문에 제압하지 못하고 괴물이 그를 쫓아오는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동안 존체는 린예에게 괴물이 오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린예는 개의치 않는 듯 무기를 꺼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뒤로 날려버립니다. 린예의 공격으로 인해 괴물은 도시로 날아가 곧 도착합니다. 괴물이 하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 지역이 악취를 풍기고 상점의 사업가와 여성들을 쫓아냅니다. 그 후 괴물은 불행한 사업가를 붙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린예가 재빨리 나타나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남자를 구하고 큰 무기로 괴물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몇 분 후 존첸이 괴물을 공격하지만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다음 공격에서 그는 괴물의 약점을 찾아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하여 괴물의 다양한 공격을 피합니다. 이때 린예는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고 존첸이 괴물을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하며 무기를 집어넣습니다. 다행히 존첸은 빠른 속도로 움직여 괴물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결국 괴물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괴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존첸과 그의 팀에게 감사하며 그들은 곧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존첸이 길 잃은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펙스는 오해를 합니다. 몇 시간 후 린예 팀은 두 개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받은 점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스펙스는 존첸이 미성년자와 함께 있는 것이 대중에게 목격되었다며 존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 후 존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면서 존첸과 스펙스 사이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편 린예는 그들이 언제 멈출지 궁금해하며 침묵을 지키고 그때 동여사가 화면에 나타나 그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더 나아가 동여사는 린예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존첸이 앞서 발견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녀는 린예 옆에 앉고 동여사는 린예에게 소녀의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넵니다. 소녀는 고아이며 실험의 인체 부위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의해 실험 대상으로 이용될 운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많은 아이들을 실험에 이용해 왔고 소녀는 그 실험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로 죽은 아이들이 많다는 정보를 린예가 알게 되자 분노하며 과거 다른 영웅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린예의 분노로 인해 집 주변에 큰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 TV 화면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충격을 느낍니다. 잠시 후 린예는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며 감정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둥 여사는 그 치명적인 조직의 우두머리가 영웅협회의 우영누이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밝힙니다. 다음날 린예는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해 팀이 전에 발견한 어린 소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나는 남동생과 함께 있는 어린 소녀를 보고 오해하여 그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린예는 팀의 도움을 받아 한참 설득한 후에야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린예의 여동생은 이야기를 믿고 소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를 보자 귀여워서 몸을 기울여 안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소녀를 데리고 가서 음식과 옷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게에 들르고 린예는 뒤로 물러서 팀원들에게 가게를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곧 린예와 그의 팀은 덩치 큰 남자들이 있는 골목에 도착합니다. 전날 동여사는 곧 체포될 것이며 우 양루이의 명령에 따라 고용된 암살자들이 소녀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어린 소녀가 범죄 조직에 매우 중요하며
배우자는 소녀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리네는 골목에 있는 덩치 큰 남자들이 고용된 암살자들이며 어린 소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 여사를 협회의 수배자 명단에 올린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리네는 지루해하며 부하들에게 언제 왔냐고 묻자 그들은 우 양루의 명령에 따라 리네와 그의 팀을 신문하기 위해 왔다고 답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자칭하던 자들과 동일 인물이며 리네 팀에 13이 빠졌다는 사실에 신나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곧 전투가 시작되지만 리네가 혼자서 그들을 제압하면서 순식간에 끝나고 그의 팀원들은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리네의 여동생을 남겨둔 가게로 달려가 그녀와 합류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리네의 여동생은 그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며 화를 냅니다. 그러자 리네는 여동생에게 사과하고 곧 어린 소녀가 들어옵니다. 리네와 다른 사람들은 어린 소녀를 보자 새 옷을 입은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여 놀랍니다. 리네의 여동생이 이미 이름을 지어 무무라고 불러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몇 분 후 리나는 오빠에게 무무를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무무를 돌볼 작정이지만 리네는 진행 중인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무무가 표적이 되었지만 리네의 여동생은 오빠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리네를 설득해 무무를 집에 머물게 한다. 그 후 스펙스와 장천은 떠나고 리네는 여동생과 무무와 함께 집으로 향한다. 다른 곳에서 우양루이는 사무실에 앉아 무무를 되찾으라고 보낸 부하들이 실패해서 화가 나 있다. 그는 부하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만 부하 중 한 명이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킨다. 그는 우양루이를 위로하며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날 저녁 한 소녀가 장천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 여자는 차에 타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를 공격합니다. 놀랍게도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분리되는 플라스틱 모형입니다. 다른 플라스틱 머리들이 벽에 죽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여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장천은 잠옷을 입고 누가 자기 집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그는 여자 암살자를 발견하고 상황은 곧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여자는 장천의 잠옷이 땅에 떨어지자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한편 린예는 집에서 나와 숲속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집을 지켜보는 남자를 발견하고 린예가 그가 무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둘은 끔찍한 싸움을 벌입니다. 린예는 처음엔 쉽게 그를 제압하지만 그는 회복하면서 민첩성과 힘을 강화하는 혈청을 사용해 몸집을 불립니다. 하지만 린예는 상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린예가 상대를 제압하면서 싸움은 금세 끝납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린예의 가족을 협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린예는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러고는 불살의 규칙을 깨고 그 자리에서 남자를 제거합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향하고 둥 여사가 그에게 지시했던 임무를 회상합니다. 이제 그의 팀이 우양루이와 그의 조직을 제거해야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둥 여사는 안전가옥에서 린예와 그의 팀에게 작전에 대해 처음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동생인 동 샤오예를 소개하는데 그녀는 이번 임무를 도울 팀의 새로운 멤버입니다. 동 샤오예는 A급 영웅이고 다른 도시 출신입니다. 알고 보니 린 예이 팀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 씨는 린 예이 팀의 다른 인원들을 포함시켜 그들을 돕게 합니다. 임무의 목표 중 하나는 회장을 체포할 수 있도록 증거로 제시할 버서커 세럼 샘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 씨는 임무에 실패할 경우 가혹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며 실패하면 세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리핑 후 린예는 동 샤오예를 놀리고 그녀는 약간 짜증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린 예이 팀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히어로 제로가 팀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몇 분 후 모두 평화롭게 해결하고 회의는 끝납니다. 그날 저녁 동여사와 다른 사람들은 계획대로 오양루이를 염탐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헬리콥터가 현장에 착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입들은 동여사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회장을 공격하러 갑니다. 다음으로
오양 루이는 현장에 외부 세력이 있음을 감지하고 부하들을 보내 그들을 쫓습니다. 얼마 후 오양 루이의 동료 중 한 명인 간 씨가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던 중 동샤오에가 날아올라 헬리콥터를 격추시켜 이륙을 막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장이 숲속에 저격수를 배치해놨고 둥샤오에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샤오에는 총에 맞고 얼음 날개를 잃은 채 땅에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둥 여사는 린네에게 간 선생과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오우양 루이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린네는 그곳을 떠나간 선생을 만나 그를 때려눕힐 생각으로 달려듭니다. 린네가 간 선생에게 다가가자 과거에 장천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가 그녀의 주인인 간 선생을 보호하기 위해 린네를 공격합니다. 다음으로 장천이 싸움에 합류하여 암살자와 싸우고 린네는 간 선생과 싸웁니다. 싸움이 시작된 후 린네는 거대한 무기를 소환하여 간 선생을 공격하고 그는 몇 미터나 날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잔혹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편 장천은 숲에서 자객을 막아내며 쉽게 그녀와 맞선다. 그는 독특한 검술 실력으로 그녀와 싸우며 상대의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 후 샤오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안경이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그 과정에서 숲속의 저격수가 샤오에를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쏘지만 샤오에가 얼음 능력으로 막아내며 빗나간다. 총격은 한동안 계속되고 저격수는 샤오에의 방어를 뚫지만 안경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시킨다. 나무 위에서 안경은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샤오에에게 그의 표적을 겨냥하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샤오에는 얼음 투사체로 저격수를 쏘아 즉시 얼려버린다. 숲속 다른 곳에서는 동 선생님과 회장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녀가 첫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는 동안 오우양 루이는 날카로운 투사체를 빠른 속도로 쏘아둔 여사를 공격합니다. 둥 여사는 초고속 스피드를 이용해 날아오는 칼날을 모두 막아내고 오우양 루이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놀랍게도 오우양 루이는 공격에서 살아남아 멀쩡해 보이는데 5단의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둥 여사는 힘이 빠진 듯 보이고 상대의 공격을 받아 땅에 쓰러지면서 대가를 치릅니다. 다음 장면에서 스펙스는 저격수를 과소평가했고 샤오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듯합니다. 저격수는 스펙스 뒤에 나타나 포스필드로 샤오에를 구속하고 스펙스를 공격합니다. 샤오에는 암살자에게 얻어맞는 스펙스를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한편 장천과 암살자의 싸움도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는 싸우는 과정에서 암살자에게 찔립니다. 한편 숲속 깊은 곳에서 린네는 아직 간 선생과 싸우고 있습니다. 몇 분간의 전투 끝에 오양 루이는 동여사를 땅에 꼼짝 못하게 하지만 동여사는 적에게 기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오양 루이는 공격을 예측하고 반격에 성공하여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는 오양 루이를 들어 올려 공중에 매달아 목을 조릅니다. 동여사는 숨이 끊어져가는 와중에도 오양 루이를 조롱하며 영웅협회 회장 자리를 저주합니다. 이 말에 오양 루이는 화가 나고 동여사는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간 선생은 속임수를 써서 힘과 다른 능력을 증폭시키는 혈청을 자신에게 주사합니다. 혈청을 맞은 후 간 선생은 몸집이 더 커지고 린네를 여러 번 공격하며 공격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갑니다. 이후 린네가 간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가니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면서 싸움은 끝이 납니다. 한편 장천과 암살자의 싸움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장천이 발을 헛디뎌 암살자를 옆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는 암살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억지로 자신을 쫓게 되었다며 자기 편에 합류하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장천이 암살자를 설득하려 하자 싸움을 멈추고 그의 진심을 느낀 암살자는 그를 믿게 됩니다. 결국 암살자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며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장천을 껴안고 잠시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스펙스는 저격수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샤오에는 스펙스를 도울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후 스펙스는 샤오에를 죽이려는 저격수를 다시 공격하지만 스펙스는 다시 구타당하고 이번에는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저격수가 샤오에를 죽이려 하자 샤오에가 소환한 거대한 얼음 결정에 의해 처형당한다. 이 행동으로 그들의 싸움은 끝나고 저격수는 즉사한다. 스펙스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샤오에는 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둥을 목 졸라 붙잡고 있고 둥은 회장의 갑옷을 파괴하는 공격을 간신히 성공시킨다. 결과적으로 리네는 전투 경기장으로 들어가 회장으로부터 둥을 구한다. 둥은 리네가 그렇게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의 힘에 충격을 받는다. 그 후 회장은 일어나 자신의 힘을 증가시키는 혈청을 자신에게 주사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커지고 리네에게 여러 개의 빠른 칼날을 발사한다. 잠시 후 우양루이는 리네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그의 얼굴에 가해지는 기습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공격의 우양루이는 땅에 쓰러지고 리네가 자신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우양루이가 다시 한번 리네에게 수많은 칼날을 발사하면서 그들의 싸움은 공중전으로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리네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날아오는 모든 칼날을 피하고 우양루이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 싸움을 끝냅니다. 동 선생은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리네의 기술과 힘에 놀랍니다. 그러다 회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리네는 그녀에게 회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고는 회장이 3일 뒤에나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농담을 합니다. 잠시 후 장천이 암살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고 샤오예가 스펙스를 업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걸어 들어옵니다. 스펙스의 상태가 위독해 보이며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스펙스는 병원에 누워 회장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데 참여했음에도 팀이 인정받지 못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스펙스 옆에는 샤오예가 아침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장천 역시 암살자와 싸우다가 입은 부상 때문에 스펙스와 같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 리네가 팀 동료를 보러 들어오지만 동여사가 일주일 내내 보이지 않아 걱정합니다. 놀랍게도 동여사가 들어와 리네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농담합니다. 동여사는 리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가 주변에 있을 때 찰싹 달라붙으니까요. 그 후 동주임은 팀의 기량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 캠프를 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 리네는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지만 곧 말을 바꿔 자신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팀 전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갈 기회를 얻기 위해 필사적일 테니까요. 리네의 말에 샤오에는 화가 나서 과거에 이사장과 공선생을 이겼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리네는 이 말을 듣고 방에 있는 그 누구도 다 함께 덤벼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전처럼 보이고 샤오에는 팀원들과 함께 이를 받아들입니다. 옥상에서 리네는 샤오예, 동주임, 장천, 암살자,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안경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안경을 제외한 모두가 일제히 리네를 공격합니다. 전투 중에 이매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피한 후 소예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그 결과 암살자 부비우는 소예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 개입합니다. 이어서 전투가 계속되고 이매는 동양령의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동양령은 이매에게 얼음 공격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곧 그녀의 기쁨은 잠시뿐 이매는 얼음을 깨고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부비우는 이를 목격하고 이매에게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매에게 역으로 제압당합니다. 그 후 장천은 지붕 반대편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발견되고 이매에게 포기했다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장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둥 선생은 리네를 이길 수 없다고 결론짓고 팀원들에게 훈련 캠프 짐을 싸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장천은 훈련받을 상황이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안경도 당연히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날 늦게 리네는 걔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고 그의 여동생은 화를 냅니다. 그녀는 집으로 떠돌이개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지만 리네는 무무의 도움으로 여동생을 설득하여 개를 키우게 됩니다. 다음 날 리네의 여동생 리나는 개를 데리고 개를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출근합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친 교수로부터 연구를 그녀의 실험실에서 진행해도 좋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친 교수는 그녀의 직속 상관이며 그의 실험실에서 중요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알고 보니 그의 환자는 지난번 임협과의 싸움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구양애였다.
그의 바로 앞에는 구양의 아버지인 구양가주가 있었고 그는 구양의 건강 상태를 보고한다. 알고 보니 구양애는 기억을 손상시키는 부상을 입었고 진 교수는 이 정보를 구양애의 아버지에게 전달하는데 그는 그 정보를 얻은 후 아들을 죽인다. 이 행위는 진 교수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구양가주는 경호원들이 아들의 시신을 들고 떠난다. 다음으로 동양사부가 시설로 들어가 구양가주와 인사를 나누고 구양가주는 거의 즉시 떠난다. 그 후 동양은 진 교수에게 그의 새로운 목표를 알려주고 그의 연구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조교인 아무슬리 교수를 소개한다. 동양이 뭔가 큰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누가 알겠어? 그날 늦은 오후 새로운 회장이 히어로 협회 본부에서 히어로들에게 연설합니다. 알고 보니 새 회장은 동양 선생이고 그는 동양 아가씨의 오빠입니다. 건물을 나서던 동양은 리네와 마주치고 그에게 흥미를 보이는 듯합니다. 잠시 후 리네는 동양의 심기를 건드리고 동양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합니다. 놀랍게도 리네는 꼿꼿이 서서 동양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히어로 협회에서 리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양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후 리네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 동양의 역장을 무효화하는 에너지장을 소환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양은 리네가 약간 과도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후 리네는 팀을 이끌고 떠나고 동양은 리네에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리네가 팀과 함께 건물에서 나가자 그들은 모두 동양이 새로운 회장일지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리네는 여동생으로부터 개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후 향수친의 새로운 비서인 퍼퓸 뮤즐리가 실험실로 들어가 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후 그는 린완에게 다음 연구에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고 거의 즉시 떠납니다. 계속해서 린완의 친구 롱원펑은 린완을 시설에서 끌어내어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연구소가 오우양 가문과 둔 가문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린완은 이 말을 듣고 재빨리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두 가문이 함께 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만두는 걸 거부해요. 향수 장인이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롱원펑은 린완을 설득해서 그만두게 하는데 실패하자 경호원에게 전화해서 린완을 감시하며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날 늦게 리네는 여동생을 만나러 직장으로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스파이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중 한 명을 붙잡습니다. 그는 그들이 왜 시설을 감시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몇 분간 신문한 끝에 그 배우가 여동생의 친구인 롱원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롱원펑은 롱 가문 출신이고 리네의 여동생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리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몹시 화를 내며 롱원펑이 여동생에게 강제로 들이대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시설에 리네가 제때 도착해서 여동생 린완을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건네며 위험에 처하면 신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그 후 린완은 롱원펑이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리네에게 말하려 하지만 동생을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마음을 바꿉니다. 나중에 리네는 개와 함께 장천의 집으로 떠나고 린완은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날 저녁 13은 리네의 지시대로 나무 위에서 동여사의 집을 염탐합니다. 그는 동가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리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던 중 차 한 대가 도착하고 오우양쯔아오라는 남자가 거대한 로봇들과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곧 동여사가 집에서 나와 그를 만나고 오우양쯔아오는 오우양 가문의 사람이며 동여사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우양쯔하오는 억지로 동여사를 차에 태우고 멋을 연맹이라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근육연맹은 현장에 있던 로봇들에게 저지당하고 오양자오는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는 동여사가 그의 미래 아내라고 말하고 이에 근육연맹은 분노한다. 두 가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 결혼처럼 보이고 동여사는 친구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에 동참하는 것 같다. 몇 분 후 근육연맹은 로봇들에게 저지당하고 오양자오는 동여사를 그의 차로 데려간다.
차 안에서 동여사는 근육 연맹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비통하게 운다. 분노한 그녀는 오양자오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자 순식간에 총알이 차의 앞 유리를 뚫고 오양자오를 향해 날아온다. 그 후 오양자오는 손가락으로 총알을 잡고 13호를 향해 날려보낸다. 총알은 13호의 다리에 맞고 그는 나무에서 떨어지며 어우양 쯔하오가 어떻게 손으로 총알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곧 쯔하오는 차에서 일어나 13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그를 위기에 빠뜨린다. 13은 결국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때 근육 연맹은 땅에 쓰러져 죽어 있고 동여사는 쯔하오에게 친구들을 살려주기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애원한다. 그 후 차는 집에서 멀어지고 로봇이 13을 끝장내기 위해 향한다. 그날 밤 로봇이 13을 죽이러 가는 순간 리네가 때맞춰 도착하여 13을 죽음에서 구한다. 그 후 그는 특별한 불꽃검을 사용하여 모든 로봇과 싸운다. 잠시 후 리네와 로봇 간의 전투가 시작되고 리네는 그들의 방어선을 가른다. 얼마 후 그는 로봇들을 모두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오양자하오는 자신의 장치에서 로봇들이 패배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자하오는 이 정보를 얻고 나서 누가 로봇들을 처치했는지 궁금해하며 알아내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그는 리네가 로봇들을 처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여사는 리네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걱정합니다. 동여사의 집으로 돌아와서 13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나머지 팀원들은 리네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리네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도라씨가 잡혀갔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3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13이 현장을 떠나자 리네는 13에 복수를 하고 동여사를 구출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안전가옥에서 리네와 그의 팀은 오양 가문을 공격하고 동여사를 구출할 계획을 씁니다. 회의 중에 스펙스는 겁이 나서 임무를 반대하고 리네가 죽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비난합니다. 스펙스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리네는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으로 부페유는 개의 도움을 받아 오양 일족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 성공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리네와 그의 팀은 다음 행동 계획을 셉니다. 그러던 중 리네는 동여사가 오양 일족과 결혼하기 위해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리네가 동여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동여사의 약혼 소식을 듣고 그는 화를 냅니다. 그 후 장천은 리네가 화가 난 것을 보고 그를 위로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진정하고 동여사를 구출할 계획을 세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계획대로 리네 팀의 새 멤버인 신션은 오양 가문 앞에서 시위대를 이끌며 주의를 끌고 리네와 장천, 스펙스는 저택벽을 넘어본 건물로 향한다. 모든 작전은 부페유가 침입 전에 건물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둔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된다. 건물 안에서 둥 여사는 여동생 샤오예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양쯔아오가 상관 수위와 함께 들어온다. 알고 보니 샤오예는 상관 수위와 친구 사이였고 둘은 함께 방을 나가고 둥 여사는 쯔아오와 단둘이 남는다. 샤오예가 방을 나가자 쯔아오는 둥 여사에게 다가가 리네가 누구인지 캐묻는다. 그는 리네가 로봇을 물리칠 때 사용한 검에 집착하며 그 검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궁금해한다. 어쨌든 희귀하고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니 알고 보니 쯔아오는 리네가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검을 얻기 위해 그와 거래할 생각이다. 이후 장천과 이매는 건물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고 몰래 들어가 동시의 방에 도착합니다. 그러는 동안 장천은 동시의 방에서 경비병들을 상대하겠다고 자원하고 이매에게는 들어가 동시를 구할 기회를 줍니다. 몇 초 후 이매는 동시의 방에 들어가지만 그녀는 자오와 결혼하지 않으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까봐 구출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오가 돌아오기 전에 그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매는 공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매는 거의 시간이 없고 동시를 설득해야 합니다. 동시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로 이매는 동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그녀를 매우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이매가 동시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더욱 긴장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시는 눈물을 터뜨리고 이매는 그녀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최강이고 우양 일족 전체보다도 강하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말에 동 여사는 마음을 바꾸고 리네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리네는 무기를 사용하여 그녀의 방 일부를 파괴하여 탈출로를 만듭니다. 리네가 동 여사와 함께 집을 나서는 길에 그는 지하오의 지휘 아래 로봇들에게 구타당하는 잔천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하오를 처음 만나고 잔천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동 여사는 지하오를 보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리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시킵니다. 다음으로 지하오는 거래를 제안하고 리네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린예가 싸움에서 이기면 그는 친구들과 함께 풀려나고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린예가 지면 도라씨와 결혼하고 그의 불꽃검을 가져갑니다. 이후 모든 파티는 결판을 짓기 위해 전투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전투 경기장에는 오우양 가문의 다른 장로와 함께 오우양 가주가 앉아 있습니다. 오우양 가주는 그의 아들 쯔하오가 그의 힘을 보여주고 싸움에서 이겨서 그의 가문이 다른 가문들에게 두려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는 아들이 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 초 후 도라씨의 남동생인 동양은 전투 경기장을 떠나 다른 장소로 향하고 롱원펑 혼자 남습니다. 그 후 린예와 쯔하오의 싸움이 시작되고 린예는 그의 무기를 소환합니다. 그의 무기는 크고 창과 같은 모양이지만 쯔하오는 그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이멨이 그의 불꽃검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즉시 자오는 이멨에게 첫 공격을 날리지만 쉽게 막히면서 이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해. 더욱이 그들의 전투는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양측은 서로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놀랍게도 자오는 무기 없이 싸우고 있고 이멨은 그의 창이 그에게 멀리서 공격할 자유를 주기 때문에 유리해 보여. 곧 그들의 주먹이 부딪히면서 충격파가 에너지와 함께 퍼져나가. 하지만 자오가 이멨에게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 폭발을 연속적으로 날리면서 상황은 더 흥미로워져. 이멨에게 임박한 빔 폭발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는 창의 도움으로 대부분을 막고 피하며 쉽게 처리해. 몇 분 후 자오는 이멨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받고 그를 쉽게 잡았다고 생각해. 리네는 무사했고 게다가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것을 자오는 꿈에도 몰랐지. 그 후 자오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리네가 그의 속도를 이용해 자오에게 심한 공격을 가해 땅에 쓰러뜨리거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구양가주는 실망과 두려움으로 그의 아들을 바라봐. 다음으로 자오는 땅에서 바위를 들어 올려 리네를 겨냥하지만 그의 상대는 그것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피하지. 그 후 리네는 속도를 내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오에게 심한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해. 그러는 동안 자오는 여러 방어벽을 세우지만 리네가 그것들을 쉽게 뚫고 지나가면서 무너지지. 하지만 상대를 타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해. 리네가 목표를 놓쳤지만 여전히 자오에게 치명적인 펀치를 날려 그의 얼굴을 망가뜨려. 그 후 리네는 용의 기술을 펼쳐 자오의 몸을 깨끗하게 베어버려. 리네의 용 기술은 구양가주를 당황하게 만들었어. 리네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 안타깝게도 자오가 바닥에서 일어나 리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잠시 후 리네는 초고속 스피드를 이용하여 자오에게 잔혹한 공격을 퍼붓고 그의 상대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 이로 인해 자오는 리네에게 완전한 야수 모드로 돌변하고 그 과정에서 격투장을 파괴해. 격투장에서 도라는 리네를 찾고 잠시 후 먼지 속에서 상처 없이 나오는 그를 발견해. 그 후 도라는 리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쁨을 표현하며 그가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 자오는 리네를 보자 충격을 받는데 리네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이야. 이 시점에서 구양 자오는 공중에 떠올라 리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해. 그러면서 리네는 상대의 기술을 관찰하고 방역을 준비합니다. 순식간에 두 공격이 공중에서 충돌하지만 리네의 에너지파가 즈하오를 날려 땅에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리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동 선생님이 그를 안아주러 갑니다. 약 10년 전 히어로 제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괴물을 도살하여 인류를 멸종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로
그는 그처럼 되고 싶어하는 새로운 영웅의 물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영웅들 중에는 동양, 즉 도라 선생님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는 어렸을 때 히어로 제로를 숭배했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히어로 제로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강박관념은 동양으로 하여금 히어로 제로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실험을 하게 만듭니다. 현재 실험은 성공하고 그는 대머리 존재로 변신합니다. 동양의 힘이 발휘되자 온 세상이 멈추고 새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무릎을 꿇고 동양을 숭배하게 됩니다. 리네는 처음에는 보이는 광경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동양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이 혼란의 배후에 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힘은 구름을 어둡게 만들고 동양은 리네를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뽐냅니다. 동양은 온 세상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의 힘이 리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리네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리네는 땅에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동양을 바라봅니다. 그의 혈관 속을 흐르는 분노의 양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동양이 리네에게 처음 공격을 가하지만 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네는 동양을 조롱하며 가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화가 난 동양은 리네에게 마지막으로 무릎 꿇을 기회를 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네는 폭력을 혐오하고 괴롭힘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동양의 요청을 거절하고 동양은 리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불행히도 동양의 분노는 전투 경기장 주변에 일련의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리네에게 보냅니다. 리네는 이를 지켜보며 상대의 공격을 피한 다음 날아올라 공중에서 동양에게 잔혹한 공격을 가합니다. 놀랍게도 동양은 리네의 공격을 막고 상대를 공격하여 리네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결국 동양은 리네의 정신 속으로 던져지고 그곳에서 리네의 기억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리네가 죽어가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리네의 또 다른 여동생이었고 리네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리네는 동양을 떨쳐내고 히어로 제로로 변신하며 과거의 자신과 했던 약속을 깨버립니다. 리네는 과거에 절대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둥양은 리네가 히어로 제로로 변신하는 것을 목격하고 히어로 제로가 리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둥양이 시도하는 모든 공격은 이제 히어로 제로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둥양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로 싸우며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히어로 제로는 강력하고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어로 제로의 공격 한 번을 간신히 버티고 재빨리 피를 흘리며 상대에게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합니다. 몇 초 후 동양은 상대인 히어로 제로에게 단 한 점의 데미지도 입히지 못하고 치명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결국 동양은 히어로 제로의 강력한 광선 공격을 맞게 되고 온 힘을 다해 막아냅니다. 그 결과 동양은 힘없이 쓰러지고 히어로 제로는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곧 히어로 제로는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상대를 저주하며 동양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 후 히어로 제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양과 둘은 동양이 힘을 추구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후 동양은 인류를 위한 자신의 본래 의도, 즉 세상에서 범죄를 일소하고 싶었다고 밝힙니다. 자신의 우상인 히어로 제로가 전능하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동양은 리네가 왜 그렇게 강한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리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알고 보니 리네는 신들과 다른 차원의 괴물들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다양한 흉터를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셔츠를 벗어 동양에게 흉터를 보여주는데 동양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듯합니다. 리네는 흉터의 기원을 설명하며 천상의 존재나 외계인과의 전투에서 얻은 흉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네가 과거에 만났던 모든 상대들과의 만남은 그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의 기술과 전반적인 힘에 기여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얼굴에는 흉터가 없어 인간들 사이에 섞여 다니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도 여동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여동생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누군가가 그의 가족이나 그가 아끼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리네가 대화를 마치자 동양은 천천히 사라지며 미소를 짓는데 그의 죽음은 리네 때문이었어. 그는 히어로 제로 같은 존재와 싸우다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해. 구급차가 연구시설에 도착해서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어. 롱원펑은 연구시설에서 깨어나 린완을 걱정하며 그녀를 찾아 나서 그러다 리네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 해질녘, 리네는 다리에서 동선생을 만나 함께 노란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데 리네는 그녀가 도시를 떠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녀는 다른 마을에 있는 히어로 아카데미에서 가르칠 생각이고 리네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려 해. 그 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리네는 동 여사를 굳게 끌어안고 몇 초 동안 키스합니다. 키스 후 동 여사는 떠나고 리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